네, 안녕하세요. 또 왕실에 기신제가 있었습니다. 네. 찬신제 때 와본 곳이어서 그런지 이게 참 익숙하네요. 처음에는 비슬산에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장소를 섭외가 너무 어려워서 공상대왕께서 꿈에 나오셔서 그래서 팔공산에서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팔공산 공산대왕이 있으신 그 은혜사 기도도량에서 하게 됐습니다. 기신제란 어떤 제일까요? 기신제라는 말은 제사예요, 제사. 제사인데 위령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신 날 올리는 위령제를 기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신제는 이제 조선 12대 왕이신 인종대왕을 그날 돌아가셨어요. 7월 초하루 날. 그래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기신제입니다. 기신제로 인해서 어떤 복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라의 어떤 임금의 제사잖아요.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섬겼다 그래요. 백성은 임금을 섬기고, 그러니 돌아가신 임금께서 말하자면 나의 제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 가정을 돌봐주시는 거죠. 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소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신제 끝으로 어떤 복을 지어주시는 그런 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언제나 시작 전에 이 부정거리를 내주셨는데 부정거리는 어떤 거리인가요? 부정거리는요. 오늘 또 그날도 이제 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래하시는 모든 부정, 묻어들고 따라들고 접어들고 안아들고 모여들던 모든 어떤 상문의 부정을 걷어내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국 나라 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많이 못 오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에 대해서 왕실 기신제가 뭐냐고 진짜 문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이렇게 진짜 또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음력 7월 초하루인데 오늘은 인종대왕이 즉위하신다.
천재를 해주셨네요. 참 천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에 올리는 제사이긴 한데 이날은 하늘에 올리는 천재라기보다는 하늘에 이제 고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이때까지는 제가 천재를 올렸으면 이날은 하늘이 고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임금은 제왕천이 있어요. 제왕천이 뭐냐면 천반 제자 명주 제사자 인정왕후 박씨. 하늘에는 33개의 하늘이 있거든요. 천이 있어요. 3이나 3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33개의 하늘 천왕 중에 제왕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받은 건데 제왕천이라는 곳은 선대, 그러니까 돌아가신 모든 왕과 왕후들은 제왕천으로 가신대요. 돌아가시면 일반 우리처럼 지옥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제왕천이라는 데를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제왕천에 고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런 죄를 지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오 건대 내른 개변은 부족하오나 귀신죄를 맞이하여 정결하고 제사에 예를 갖추어 의식을 갖추어 정성의 읽으시던 그 내용은 진짜 어떤 내용이에요? 옛날에 아주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상서를 올리죠. 상서를 족자에다가 글로 적어서 신령님 전에 고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인종대왕께서 왕 신명으로 와 계시니까 이 분을 위해서 이제 상서를 올리고 그 제사에 식순이 있어요. 고해야 되는 네. 그 식순을 족자에 이제 적어서 이제 상서를 올리는 행위였습니다. 높은 정성 받으시어 이골 산천 공산대왕 하에 발언 받으시어 많은 백성 많은 중생 소원 성취 발언 성취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인성황후 모친열애 장경황후 선망의 국왕이시여 이 나라 조선 12대 인종대왕이시여 가는 큰
근데 이걸 도랑 803년의 도랑 접어들어 금일정성 대상같이 받으소사. 이제 그래도 아무리 돌아가신 왕일지라도 돌아가셔서는 일단은 그래도 또 이날은 제사인님만큼 망제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이 없었겠어요. 특히나 또 인종대왕께서는 정말 최연소 8개월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이제 즉위를 받고 나서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조금 한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지전으로 한을 조금 달래드리고 했습니다. 세월아 가지 마라. 그저 그것도 이 세상에 나올 적 어느덧 하는 건네 나르도 나르 울고 짖고 가느냐. 나와 같이
대신은 국사 대신, 국사 대신은 나라 대신, 나라 대신 할머니다. 상가정 만가정 보살피고 너희들 문전으로 너희들 가정으로 이 왕실 귀신제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에 원하는 소원 성취시켜주고 제수문 열어다가 받들어 도와주마. 이정성 태산같이 높은 정성 없는 금전 마련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피는 정성 귀 받고 높게 받아 너희 가정 편안하고 안가 태평하고 태평성대 이루게 받들어 도와주시마. 대신 할머니는 이제 국사 대신 할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안에 이제 나라 신당에는 천하 대신 지하 대신이라고 그런 할머니가 있고 나라 일만 도맡아 하시는 국사 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하얀색 대신복을 입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앞을 서서 귀신제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금님을 그날 귀신제에 극락으로 가실 수 있게끔 길을 어쨌든 한 번은 닦아드리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종대왕의 원력으로 많은 백성을 다 구제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으니 문을 활짝 열어 도와주고 성가정 만가정이 원하는 소원 성취 이루게 다 도와주시기 분명하다. 대감은 국사대가 대대감 수이시라 오늘은 다인종대야 기회를 맞이하여 만백성만중생다 가정을 보살피고 오늘은 다 나라 제사 정성 끝에 정성떡 빗자는 도정성이다 복간에다 곡식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또 대감거리가 있었습니다. 곧 대감님도 전안에 계시는 나라 대감 벼슬 대감님 그 국사 대감님이라고 의례가 따로 있고요. 요 분은 나란 일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하고 관련된 국사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요 분이 앞을 서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복도 주시고 왕신명한테 어떤 제의를 또 올리는 예의를 갖추시는 분이세요. 어렵게 마련한 정서 높게 받고 기회 받아 오늘 너희들 가정 편안하고 받들어 서다 도와주시라. 이 나라 국사에 국벌 매시는 황무대왕 입시래 받들잔정선이다 대산 같은 왕이 장군이 되신 분. 그러니까 흥무대왕께서는 원래는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만에 즉위를 해줘요. 뭐라고 즉위를 해줘? 흥무대왕으로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국사에 어떤 기신제기 때문에 국사 신명들이 나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은 흥무대왕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님께서 물구를 받아주신 거예요. 대표 시화염풍 받들어 도와주마. 지도다 고향산에 지만이여 세상에 못 나올 망제가 돌고
내가 이 길을 가자고 하면 내 살아생전에 내 다 풀지 못했던 원고를 오늘에서야 풀자고 내가 섰느니라. 많은 백성과 많은 중생과 또한 나의 신하와 나의 대신과 나의 관료들과 함께 지나긴 모든 세월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고 먼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시절 500년 600년 역사를 흘러 이제서야 그 원도한을 풀 수 있게 됐느니라. 참으로 담복하고 하늘을 치며 통곡하고 부모를 원망하랴. 내 살봤던 내 명을 원망하랴. 이 왕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왕신명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일단은 인종 대한님의 한을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인성왕후 그리고 장경왕후 이렇게 또 한을 풀어드렸고, 그리고 또 뒤에 오신 연산군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그 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그 또 이 분의 또 한도 풀어드렸고, 그래서 약간 살아생전에 얼마만큼 인종대왕을 위하셨는지 그리고 아끼셨는지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그랬던 게 하여튼 있었어요. 오늘은 나의 길이니 신이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이 원통함을 전하고 나의 이 분통함을 이 나라 국사의 국본이 되어 많은 백성과 함께하고자 합니로다. 하루를 10년같이 10년을 100년같이 오로지 이 나라 국사와 정사를 위해 살았건만 못다 산 나의 명을 이제는 닦으려 하네. 기나긴 세월이 흘러 나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를 이제서야 만남에 있어 어찌하니 눈물이 날 소냐. 인종대왕 나의 소식하서 개미는 인사들이 옵니다. 소신의 불증을 용서하소서.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저는 만개도 많이 실어봤고 일반 그 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실어봤잖아요. 네. 근데 절제가 있어요. 이 왕신명을 실었을 때는 하고자 하는 말도 많고 전하고자 하는 뜻도 많았지만 다 풀지는 못하시는 분. 아마 근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망제로 오셔서 몸에 실려서도 그 절제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왕이라고 아마 하실 말씀을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시고 사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오시는 다신명의 모든 가정 모든 문정 태평성대 받들어 도와주시마.
생전 못다 하시고 살아생전 못다 푸시고 살아생전에 맺혀서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어도 모든 맥살을 거두시어 맑은 몸수 받으시고 돌봐서도 솟아 아니 길을 또 이제 갈라주는 이제 거리가 있었는데 이건 극락을 가시라고 길을 가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 제왕천에서 어떻게 보면 천신 되고 선신이 다 되신 분들인데 그 한을 조금 닦아드리려고 하는 거죠. 안 좋았던 그런 것들에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닦아드리기 위해서 길을 가른 거고요. 극락을 바라는 길은 아니었어요. 이건 일반인 분들이 좀 약간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당이 이제 왕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일반 무당이면 왕을 모실 수가 없죠. 저는 일반 무당이 아니라 무당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늘에 옥새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주는 그 옥새가 있어야지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의 도장을 찍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인종대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종대왕이 도장을 찍어서 저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종대왕을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주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무당일 때는 제가 모실 수가 없죠. 근데 나라 대신궁은 나라제를 하고 북태민왕과 시화영풍 그리고 태평성대를 바라는 궁안의 왕들만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극락무가 있었네요. 천상세계에는 늘 있는 춤이니까 선신들에게는 늘 그런 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왕이 오셨고 그 기신제인데 그죠? 그래도 오셔서 감흥하시라고 마지막에 극락무를 올려드렸어요.
울었어요? 스님이 이제 제사연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638년 됐어요, 돌아간 지가. 그래서 뭐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를 그냥 오늘 지내는 거고, 살아생전에 좀 맺혔던 거를 그냥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하면서 출근하거든요. 신청하신 분들 출근 끝나고 조금 앉아 계시면 과일 챙겨서 좀 드릴 테니까, 그래도 우리 재수 받은 거니까, 그죠? 과일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고생하셨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하나 이쪽으로 무슨 어떤 거다. 그다음에 또 축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신 왕실례님 전에 또 하늘에 이분들 소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분 한 분 또 열심히 앉아서 축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보내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으면 계속 맞아요. 그날 22일 날. 그때 이제 이미 내가 카메라 나오면서 한 시쯤에 아, 네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귀신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메시지 하나 남겨주신다면. 사실 귀신제를 저도 이제 처음 했잖아요. 인종대왕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제가 제사상이 되고, 작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왕실 귀신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생소한 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원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제를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이 제를 또 지냈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정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뭐 귀신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올릴 이제 제는 아니에요. 첫째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소원 성취를 해드렸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복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이라는 금전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이 영상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소원이 잘 전달됐다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만큼이나 항상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신 사랑만큼 늘 발전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라대신국 나라신당의 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많이 못 오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에 대해서 왕실 귀신제가 뭐냐고 진짜 문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이렇게 진짜 또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음력 7월 초하루인데 오늘은 인종대왕이
즉위하신 승하하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제삿날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왜 인종대왕을 왜 이런 제사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모시는 실령님 중에 제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제를 하려면 나라에 쉽게 말하면 임금이 옥새를 찍어줘야 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저희 신령님께서 많은 왕들을 찾아갔어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게 해달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은 왕분들을 찾고 찾아서 다니셨는데 그 어떤 분도 허락을 안 해주신 거야. 우리가 이제 많은 백성을 살리고 없는 백성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 나라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쉽게 허가가 안 나서 저희 신령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옥새 도장을 찍어주시고 배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조선 12대 인종대왕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인종대왕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종대왕님이 허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나라제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건국한 거는 조선 제1대가 태조 이성계잖아요. 그건 아시죠? 태조 이성계에서 쭉 와가지고 조선 12대가 인종대왕인데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가장 즉위 기간,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에 제일 짧게 계시다가 가신 분이 인종대왕입니다. 즉위 얼마 만에 8개월 만에 승하를 하셔요. 그래서 인종대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옥새도 도장을 지어주시고 나라의 국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분 제사만큼은 우리가 지내서 이분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거에 동참하시는 분들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신제가 조금 늦게 신청 접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인종대왕께서 사건이 좀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 12대왕 하면은 딱 나오는 게 두 개 있어요. 작서의 변, 그 다음에 목패의 변. 인종대왕의 어머니가 장경왕후예요. 장경왕후. 아버지는 중종입니다. 장경왕후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인종대왕이 태어나요. 근데 어머니가 인종대왕을 놓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산후통으로 돌아가셔요. 5살, 6살 돼야 천자문을 떼는데 인종대왕께서는 얼마 만에 2년 2개월 만에 천자문을 다 뗍니다. 그러니까 궁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인종대왕이 천재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중종이 그전에는 찾지 않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인종대왕을 불러드립니다. 궁으로 불러드리니까 인종대왕 앞에서 그럼 해봐라. 천자문을 읊어보거라 하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종대왕이 다 천자문을 다 떼요. 그러면서 관료와 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2대 진짜 왕이 이제 이분이 세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그때부터 제왕 교육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6살, 7살도 못하는 소학과 유학을 3살, 4살 때 이미 공부가 시작이 됐고 그 정도로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으니 얼마나 시샘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시샘이 많은데 특히 그때 중종 나이가 28세였기 때문에 중종 임금이 너무 젊은 거야. 그러니까 또 셋째 부인이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는 유명하죠. 네. 근데 인종대왕의 어머니는 장경왕후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중종을 따라서 궁에 가서 제왕교육을 받는데 세자교육을 받는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작세의 변이 일어나요. 작세의 변이 뭐냐면 인종대왕께서 사시는 동궁전 앞에 나무에 쥐를 눈을 불을 지지고 꼬리를 불로 지지고 쥐의 팔다리를 다 잘랐어요. 그거를 인종대왕한테 비방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작서의 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패의 변은 또 무엇이냐? 동궁정 남쪽에서 목각 인형 있죠.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에 목을 비틀어 가지고 인종대왕 죽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목패의 변이거든요.
그리고 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기미 상궁이 없었대요. 기미 상궁이 없어서 원래 왕들은 기미하는 기미 상궁이 있잖아요. 근데 인종대왕은 기미 상궁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 잘못 먹으면 뻘짓하면 식중독인 거야. 근데 사실 그 왕실의 수락관에 얼마나 많은 상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누군가가 음해를 했겠죠. 그러니 식중독도 걸렸고 작스의 변, 쥐가 불에 탄 이런 사건도 있고 목각 인형이 이렇게 목이 끊어진 이런 변도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동궁전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인종대왕께서 부모가 나를 원망하니 내가 죽어야 되는갑다 생각하시고 그 동궁전에서 안 넣으려고 했대요. 그때 인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신 인성왕후가 이것 또한 불효입니다. 중종께서 보시면 어쩌시겠냐고, 전하께서 사셔야 한다고, 그래서 동궁전을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좀 많았어요, 인종대왕 때. 그래서 인종대왕이 이 걸려있는 작서의 변이나 목태의 변이나 뭐 살아생전의 식중독이라든지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실 때는 거의 뼈밖에 없었다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간호를 하면서 음식을 안 드셨어요. 돌아가시고 2달 동안 흰죽만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나이가 30세거든요. 30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9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엄연히 따지면 8개월 만에 승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인종대왕과 그리고 어머니신 산후통에 10일 만에 그때 돌아간 장경왕후가 돌아가신 나이가 25입니다. 그래서 25세에 돌아가신 장경왕후, 즉위 그러니까 1544년에 인종대왕이 즉위를 하시고 1555년에 승하를 하십니다. 8개월 만에. 그래서 오늘은 인종대왕 그리고 부인이신 인성왕후는 궁궐에 살기는 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대접 없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고독고 외롭게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인성왕후 그리고 또 어머니신 장경왕후 그리고 선대에 계시는 왕분들까지 해서 이분들의 제사를 오늘 지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못다 하시고 못다 푸신 거를 오늘은 좀 풀어드리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제사 끝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꿈이 되셔서 많은 백성들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그 왕은 아닌데 또 한 가지 또 한 분이 더 오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인종대왕의 스승입니다. 하서 김인후라는 그 문간의 서승이에요. 이 조선 중기에 이분이 정칠품이라는 그 정품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인종대왕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인종대왕과 이 김은우 선생과의 관계가 너무 사무치게 서로를 스승과 제자의 인연보다 더 깊게 사무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대왕께서 돌아가신 달에는 이 김인우 선생이 인종대왕이 돌아가신 동궁전을 바라보면서 산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나오지를 않고 그 달은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제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종대왕에 대한 그 사무치는 어떤 그리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김인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까지 해서 나중에 한 분 한 분 잘 모셔서 제사를 잘 올려드려서 신청하신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제사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